이게 빨리 가동이 돼야 영업이 이 셀 모듈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증서 효과가 언제 반영이 되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4일 현재 시각은 1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코드번호 009830입니다. 자, 추석 연휴 전에 이제 FOMC를 기다리는 그런 시장 조정 흐름들도 같이 나타났었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헝다그룹이라든가 중국 쪽에서의 그런 위안의 약세 흐름들이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 자체적으로도 다 이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헝다그룹이 채권 이자가 만기가 돌아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조가 조정이 되는 것보다 파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겠냐. 중국 정부가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헝다그룹을 그냥 정리를 할 것 같고, 국영회사가 헝다그룹이 소유한 부동산을 좀 인수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근데 일단 채권 이자를 이번 주에 위안에 대한 이자가 있어요. 이 이자는 납입을 할 건데, 달러 채권에 대한 그런 이자는 그 만기가 다시 돌아오고, 결국에는 지금 잠깐은 좀 이제 파산을 하지 않겠지만은 만기 이자를 납부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겠나. 이런 이슈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느 정도 반영을 한 다음에서 큰 충격은 이제는 뭐 없을 거다. 왜냐면 연휴 기간 동안 휴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큰 폭으로 조정을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글로벌 증시 자체가, 시장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휴 기간 동안 휴장을 했던 것들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신의 한 수로 큰 영향이 없도록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시가가 낮게 시작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된 게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반등하는 모습들은 보여줬다. 이 갭을 메꿀지에 대한 부분들, 갭이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 이 갭을 메꿀지에 대한 부분 우려보다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기보다는 조금 지지를 받는 양상들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올라오는 61선과 크로스되는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21선의 지지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21선이 크로스가 되는 지점에서 주가가 조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장중이잖아요. 장중에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면서 21선이,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60일 동안 이동하는 평균선이에요. 이게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고 저항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동시에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이거를 좀 상대적으로 단기적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이 크로스가 되는 이 지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데드 크로스라 얘기를 하는데,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느냐, 이거는 내일 보면은 거의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장중에는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오후장에 들어가지고 아래 꼬리를 달려주면서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21선을 다음날 지켜주는 양봉, 지금은 음봉 흐름들이 보여주면서 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 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크로스가 되는 21선이 골든 크로스, 21선은 골든 크로스 되지만 주가는 이탈을 하는 데드 크로스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21선이 크로스되는 이 지점에서 저항을 좀 받고, 나중에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회복을 시키면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양봉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추세적인 흐름들을 상향을 시키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조정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양상들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해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저항을 받고 있구나, 마찰을 받고 있구나, 뚫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고속도로 달릴 때도 바람에 대한 저항을 받잖아요. 이쪽으로 달리려고 하면은 저항도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마찰을 받고 있다, 저항을 받고 있다. 돌파를 하기 전에 21선이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 구간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궁극적으로 오늘 마감할 때 종가까지 이 주가가 이 61선의 상단을 회복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지지를 좀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포인트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 21선을 지켜주는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되는데 월요일이 21선을 지켜주는 양봉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양봉이 나오면 21선을 지켜줬다, 지지를 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61선 조정은 끝나고 21선이 크로스가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단 부분에 21선 상단 부분에서 놀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만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탈했네, 매도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일 하루 정도 움직임들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큰 폭으로 조정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지지구간, 여기 추세적인 부분들 좀 지켜주는 움직임들을 포인트로 체크를 하면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내일 움직임까지 좀 보면서 차분하게, 월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움직임들 보면서 차분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움직임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조정을 받고 있구나, 거쳐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들은 장중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얘네들이 좀 이제 겁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고, 월요일 움직임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제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은 투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에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좀 나와줬다. DB금융투자, 사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아요. 제 생각이 다르듯이 증권사 생각들은 다 달라요. 자, 3분기 영업이익이 181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895억 원을 소폭 하회하는 수치다. 이게 중국의 증설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여기 2분기에 톤당 736달러에서 3분기 톤당 665달러로 하락을 해서 판매가가 조금 떨어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판매가가 조금 떨어진, 2분기 판매가가 조금 조정을 받은 탓에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케미칼 영업이익은 2432억 원을 전망되고, 태양광에서 판가 인상에서 셀 모듈 부분의 수익성은 반등했지만, 수익성은 반등했다, 영업이익률이 좀 반등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서는 태양광의 원자재, 셀 모듈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 폴리실리콘의 증설 효과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4분기부터는 반영되지 않겠나. 이 수익성을 일단 반등했다라는 것들은 일단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 매각 이익이 사라지면서 영업 손실은 644억 원으로 2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자체가 3분기에는 2분기 그리고 1895억 원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2분기 주가 이 실적들을 좀 보면 1800, 자 2분기죠. 2분기에 2200억 원, 1862억 원, 이렇게 추정치가 컨센서스는 1895억 원이라고 하는데 1818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전망치 자체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크게 전망을 하고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1862억 원이고, 여기서 전망을 하는 것들은 1818원이죠. 자, 조금 이제 부담은 살짝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4분기에 걸쳐서 케미칼 정기보수 성과금들을 고려할 때 4분기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화학과 셀 모듈 시황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폴리실리콘 이거죠. 10만 톤 증설이 상업이 가동되면 적자폭을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이 됐다. 이게 빨리 가동이 돼야 영업이익, 이 셀 모듈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이런 것들 4분기가 되든 일단은 하반기쯤에는 증설 효과가 언제 반영이 되느냐, 이 가동을 빨리 진행을 하면 그만큼 또 빨리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셀 모듈의 판가 상승이 효과도 좀 예고되고 있고, 이런 원자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망 자체는 뭐 나쁘진 않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상단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김훈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9월 16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 볼게요. 보통 7시, 8시 전에 뉴욕 증시,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9시 1분 흥구석유 현재가 7,970원, 1차 목표가 8,210원, 손절가 7,650원. 그리고 2분에 PNC테크 현재가 9,040원, 손절가 8,700원, 목표가 9,31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4분에 중앙 DNM 현재가 1640원, 1차 목표가 1690원, 손절가 15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한 종목 더 추가해서 추천드렸죠. 그래서 보유 종목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지켜주시라고 대의성 단타임으로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안내 멘트까지. 그리고 흥구석유 1차 목표가 달성 9시 10분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차트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호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9시 53분에 중앙 DNM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있죠. 호가도 올려드리고,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흥구석유, 중앙 DNM 수익 냈고요. PNC테크 보유 중이다. 자, 흥구석유는 추천가 대비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됐고요. 그리고 PNC테크 1분분 차트로 추천가 대비 4%로 손절을 치고, 중앙 DNM 당일 최고가 1720원으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 전부 다 한 달 동안 추천드린 종목들을 결산 이렇게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 오시면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순위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테마 순위 실시간으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 VIP 매매 결산 보시면 종목들 수익률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VIP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